다시 왔습니다. 출발 GCYD의 최리나입니다. 키플러스식 구제금융해법이 다른 유로존 국가의 또 다른 은행권에도 전이되고 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유로그룹 의장 현 네덜란드 재무장관의 발언이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칠 줄 알았는데요. 이 발언 때문에 뉴욕과 잘 가던 유럽 증시는 고꾸라져서 하락세로 끝났지만 우리 증시만큼은 영향이 크게 미치진 않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의 장 초반 잠깐이었지만 사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코스피가 조금 전부터 하락 기미가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기관의 방어 의지가 중요할 텐데 코스닥도 하루 만에 550은 챙겨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는요. 특별히 화요일, 목요일마다 김성원 이사님의 힐링 포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성원 이사님 잠시 후면 만나보실 수 있고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을 또 포트에 담으실지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얘기 한번 들어보죠. 신한금융투자로 가서 박재민 PB팀장님 역시 만나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키플러스 사태가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더니 또 하루 만에 약간 악재로 부각이 되었습니다만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 장 초반에 잠깐 사는 것 같더니 결국 다시 파네요. 네, 어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되는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유로화가 1.31불 때까지 장중에 고점을 회복하는 모습. 하지만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했는데 유로화가 결국 국내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유로 시장에서 결국엔 이 키플러스가 트라우마로 결국엔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되는 그런 결국엔 해석이 나오면서 결국엔 유로화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고점 대비 거의 1.5% 정도 급락하는 모습. 환율이 저렇게 변동성이 최근에 세게 나온 거는 4개월 만에 유럽에서 작년 11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결국에는 지금 단순히 키플러스 이것이 잠정 합의된 해결에 초점을 삼을 게 아니라 결국엔 슬로베니아 그리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어떤 해당국 채권자들이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죠? 디폴트 개인 어떤 채무적 디폴트라고 해야 되죠. 그런 상황이 주변 국가로 전이될 수 있는 상황. 즉 어제의 상승이 사실 단발성이라고 본다면은 추세적인 거는 유로존 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만을 유로화 환율을 보면은 느끼실 수 있다고 일단은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단 국내 시장은요 지금 거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현물을 지난주처럼 팔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좀 순매도가 상당히 좀 수그러들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순매수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팔아놓고요. 그리고 지수가 어쨌든 전차군단 위주로 많이 받쳐놓고 그다지 많이 빼지 않았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현물을 살 필요는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133억 정도 현물 시장에서 파는데요. 다만 삼성전자, 즉 전기전자 업종은 284억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장중에 들어오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오늘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국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 이 같은 대형주들의 오름세, 즉 오름세라기보단 보합권에 강보합권을 맞춘다는 것은 지수를 크게 뺄 마음은 오늘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릴 마음도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게 어제 선물 매수가 한 5천억 정도가 넘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1,300억 매도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즉 기존의 선물 매도 세력은 나가지 않았고 어제 단발적으로 매수 세력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현물 쪽은 어제 기간이 많이 들어왔었죠. 오늘 연기금과 투신이 같이 각각 100억 원씩 사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78억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일단 그렇다 치고요. 코스닥 어제 개인이 800억을 담았거든요. 그리고 이 수급의 연속성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아침에 외국인이 사는 것 같았지만 외국인 기관 전부 다 팔자고요. 개인이 113억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장까지 물론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제 수급 800억이 오늘 개인이 어떤 물량이 나가지 않고 오늘도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다면은 역시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가 상승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또다시 소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단기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수급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우리 개인분들의 지금 현재 희망은 코스닥인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렇게 또 고점에서 진입을 하셔가지고 외국인 기관 개인의 지금 현재 속내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쪽이 더 잘 되겠지. 이제 와서 550선에서 사실 어제 쌍봉이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수가 상승해도 하락해도 개별주 튼튼한 이익이 받쳐주는 회사 그런 것들은 수급이 분명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수만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지수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제 너무 큰 물량이 개인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1시간 만에 117억을 사고 있는데 이게 오후 들어서 더 추가 확대되면은 사실 코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사태가 한 번은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은요, 지수가 반등했어도 우리는 현물을 안 사고 있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간은 일단 땡긴 거, 어제 땡겼죠, 기간이. 물론 오늘 있을 어떤 기획재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당히 한국방 경기 부양책이 한국에 대한 증시를 지금 좀 탄탄하게 받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간은 그런 모멘텀에 단기적으로 입각해서 월말, 분기 말이죠. 그다음 3월 말은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그런 매수세가 좀 투신권에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속내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서 얘기를 좀 다시 키플러스 쪽으로 돌려보면 역시 유럽 사태는 향후에도 계속 유로화만 좀 체크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전일 이제 개인분들이 이렇게 코스닥에 이제 몰려들었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코스닥의 종목이 좀 탄탄하지 않다면 일단은 좀 코스닥의 펀더멘털이 안 되는 종목은 매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는지 전반적인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키플러스는 역시 말씀드렸지만요. 10만 유로까지는 원금 보장을 유로존에서 규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없던 선례를 만들었고요. 즉 유로존에서 불문율을 건드린 겁니다. 헌법에 대해서 건드렸다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로요. 상당히 트라우마로 분명히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된다는 거죠. 즉 주변국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작년에 문제가 됐던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이런 쪽에서 해당국 채권자들이 결국에는 뱅크런 사태, 예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그런 사례를 만든 안 좋은 사례로 이렇게 상당히 시각을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급락을 한 거고요. 역시 유로존 위기는 결국에는 이번에 한번 터진 게 일시적으로 터진 게 아니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를 외부 변수로 분명히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미국에 대한 경제 회복 그리고 미국에 대한 달러 최근에 강세를 보였지만 다시 버냉키의 양적 완화 지속 정책으로 달러의 약세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유동성은 계속 풍부하다는 겁니다. 일본 쪽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유로존의 은행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유로존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다. 결국에는 역시 유럽과 미국도 좀 차별화 시장이 양시장에서 주식시장은 강세였지만 그런 것들 보인다는 것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 쪽으로 넘어가서요. 1분기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일단 전망 자체가 상당히 어둡고요. 코스닥은 부품주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어제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상당히 전망이 좋은데요. 2분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이제 해야 될 때입니다. 즉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 한 2주 후에부터 결국 거래소에 또다시 어떤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분명히 이번에 월말 윈도우 드레싱 들어오는 투신권의 매수세가 급격히 또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종목군마다 업종별로 상당히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약했던 업종들이 어제 단기적으로 세게 올라온 것들 그런 것들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수익을 여기서 더 올릴 수 있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추격 매수는 항상 이 시장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고요. 코스닥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CJ, CGV가 장중에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관련 소비주죠. 메일 유업 이런 것들이 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다음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 무선 충전기 테마, 즉 실적도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데 캠트로닉스 그리고 서원인텍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회사들이 상당히 좋다는 거는 결국에는 계속 수급이 몰린다는 거고요. 연기금 쪽에서 보시면은 수급이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부양책을 쓰던 말던 그런 거를 상관없이 회사의 내용만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코스닥이 어제 오늘 수급만 봤을 땐 쌍봉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쌍봉이라는 건 역 W자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추가 랠리보단 조정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개별 종목들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도 같이 좀 심리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펀더멘탈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위주의 전략적 매매를 병행하시면은 이 시장에서 분명히 윈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쌍봉 얘기가 점점 많아지니까 듣는 저도 참 우리 개인분들 정말 얘기를 귀담아 들으실까 걱정도 되는데 어쨌거나 종목만 잘 선별하시면 같이 단기간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 종목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귀한 말씀 주신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수급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업종목부터 볼까요? 금호종금, 우리금융 피인수 기대감 때문에 오늘도 또 상한가입니다. 얼마간 조금 주가가 부진한 듯 하더니 다시 상한가 행진을 최근에 시작했고요. 페이퍼코리아는 숨은 갤럭시 S4 관련된 수혜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죠. 갤럭시 S4 막스 포장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밴더로 채택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저희가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시간에도 언급이 됐었던 종목인데 중국의 굴착기 판매량이 급증할 것이다. 일단 1월달, 2월달 판매 보니까 좋다라고 해서 오늘 현재 4, 5%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실까요? 네, 한국전력이 외국인들 매물을 크게 맞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누군가 사줘도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합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미 3만 원대는 많이 멀어졌습니다. 자, CJN도 다운 종목으로 오늘 분류가 되는데요.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났습니다. 90억 규모라고 하죠. 적지 않은데요. 그에 따른 악재 2%대 개파락이고 역시 만회 못하고 있고요. SBM 위패 감별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테마주로서도 한번 화폐주라고 해서 엮였던 기억이 있는데 대표이사 배임 횡령설이 났습니다. 최근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벌써 하한가가 3번이네요. 네, 먼저 업종목 분석부터 도와주실 전문가 연결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금호종금, 페이퍼코리아, 두산인프라코 순서대로 업종목 상승 원인과 대응법 챙겨주시죠. 네, 일단 뭐 금호정금은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금융 피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뭐 이틀 연속으로 좀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난 22일에 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자본 확충, 부실 자산 처분 등을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자본 감소 골자로 한 이 경영 개선 계획서를 금감원에 이미 제출을 했고요. 일단 유상증자 부분에 대한 신주 부분은 우리금융이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금융 같은 경우 이미 이번 주 이사회를 통해서 금호종금 인수하는 좀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금융에서 금호종금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금호종금을 좀 인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호종금 입장에서는 우리금융에 좀 인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틀 연속 좀 상한가로 밀어넣는 어떤 가장 강한 모멘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피인수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뭐 가시권에 좀 들어온 것으로 좀 판단들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분명히 우리금융의 그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들을 해주시고요. 뭐 일단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의지는 굉장히 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만약에 인수가 확정이 된다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은 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이 페이퍼코리아인데요. 최근에 일단 이 페이퍼코리아를 비롯해서 이 제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 어제 굉장히 강했고요. 오늘도 사실 장중에는 뭐 10% 넘는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일단 페이퍼코리아 같은 경우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S4용 외부 패키지 그리고 사용 설명서에 원재료인 이 크라프트지를 공급한다
라는 얘기들이 좀 돌면서 일단 이 크라프트지를 이용한 갤럭시 S4 박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방 업체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좀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다양한 이 스마트폰 외에 다양한 IT 기기로의 확대를 좀 꾀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좀 된다면 페이퍼 코리아는 굉장히 좀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최근에 이 신문 용지 제조로 성장의 한계를 좀 페이퍼 코리아가 겪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구조적인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모멘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외의 복병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1,000원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작은 회사가 아니냐. 근데 시총은 1,000억 육박하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보시고요. 뭐 자산 가치도 굉장히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진짜로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한번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인프라코어인데 오랜만에 기계주들 굉장히 좀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를 제외하고 다른 기계 업체들은 한 며칠 전부터 좀 주가가 좀 반응이 좀 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기계업 쪽이 그건 소외는 됐었지만 연초니까 좀 한 번은 좀 눈을 돌려보자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올렸고요. 그 이유가 일단 중국 쪽에서 굴삭기 판매, 사실 중국의 굴삭기 판매로 인해서 기계업체들의 이 실적이 좌지우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 사실 중국이 이 굴착기나 굴삭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마켓이라고 뭐 다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굴착기 판매량에 대한 급증, 이 부분이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상승을 강하게 만들고 있고요. 일단 인프라 투자가 확대됐고 연초 효과 이 부분까지 있는데, 연초 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중장기적으로는 뭐 모멘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인프라 투자의 확대 부분이 오히려 중기 이상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과연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두산 인프라코어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세, 지속적인 반등세를 예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한 게요. 페이퍼 코리아 얘기인데 페이퍼 코리아가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까지 한 나흘 연속 오르다가 윗꼬리 달고 현재 크게 조금 상승폭이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오늘 10% 넘게 오르고 시작부터 7%대 갭상승을 하고 쭉 크게 했었었는데, 오늘 거래도 조금 실려서 일단 일부 현금을 좀 챙겨야 되는 날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오늘이 좀 매도하는 자리는 맞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대응을 쓰시고요. 만약에 좀 오히려 매수 진입을 고려하신 분들은 뭐 최근이 오히려 오늘 그리고 만약에 내일까지 조정이 좀 나온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홀딩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주가는 굉장히 작지만 시가총액은 1,000억 육박하는 회사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작년부터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뭐 중기적인 입장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기적인 입장에서는 좀 가지고 가셔도 된다. 근데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이 오히려 매도기, 그러니까 1차적인 한 번쯤은 좀 현금화하는 어떤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의견에는 저도 좀 동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좀 중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페이퍼 코리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업종목 대응법은요,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는 기분 좋은 업종목은 괜찮은데 다운 종목이 언제나 말썽이죠. 오늘 한국전력, 시젠, SBM에 관한 대응법은요, 우리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보경 대리님께 좀 여쭤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업종목을, 오늘은 다운 종목을. 일단 한국전력 왜 이렇게 된 거죠? 외국인들이 한번 크게 팔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도 외국인 팔자의 이틀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1.8% 정도 내린 29,0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매도 창구를 보시면 CLSA증권, HSBC 증권, 그리고 모건서울 등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중심으로 매도 주문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적으로 보자면 최근 북미 셰일가스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부분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호재로도 작용을 할 수 있고 악재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력 요금에 대한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서 올리게 되면 현재 마진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전략은 일단 외국계 창구가 매도가 완화되는 국면이 어디인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8,000원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기술적으로 단기 과매도권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매도에 동참하지는 마시고 3만 원 전후에서 한 3분의 1 정도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3년이 흑자 원년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셔도 된다라는 국면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8,000원 전후로 해서 조금 길게 담아가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시젠인데요. 현재 시젠이 전일 대비해서 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발표된 자사주 처분에 대한 악재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최대 주주 등 특수 관계인이 지분 80만 주를 5에서 6%가량 할인된 가격에 블록딜을 했습니다. 대부분 해외 투자자가 받아가서 외국인 지분율이 약 4% 정도 높아진 듯한데요. 일단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블록딜 자금으로 향후 회사가 전개할 사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 이제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량 부담으로 이제 할인율도 있고 단기 조정 피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 업체와 제휴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헬스케어 최선호주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일 종가 기준으로 21선 지지 여부 확인하고 7만 원 위에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SBM인데요. 많이 빠졌지만 일단 특징적으로 한 번 더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종목을 꼽아왔습니다. 위조지폐 감별기 제조업체인 SBM이 겹악재의 추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도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SBM 주가가 11일째 가격이 한 번도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 주가가 60% 가까이 빠졌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가 대표 횡령설로 조회 공시에 들어간 이후에 또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겹악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일단 4월 18일까지 불성시 공시법인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 그때까지는 무조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빠졌다고 매수를 대응하시기보다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격에 너무 미련을 주지 마시고 하한가가 풀리는 시기에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보고 대응해야겠네요. 많이 빠진 정말 이달 들어 반토막 이상 난 SBM 대응법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근증권 강보경 대리와 함께 다운 특징주 대응법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플러스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팔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코스피는 플러스권으로 올라왔고요. 기관의 코스닥 매도가 약간은 더 커지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 10시 23분 현재입니다. 자, 앞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오늘장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은 이 자리에서 기관이 현물을 얼마나 사주는지 또 외국인들의 선물을 어제처럼 얼마나 환매수해주는지가 중요하다라시면서 이제 기준선인 1980라인, 원래 당초 지지라인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정재훈 실장님은요, 역시 지수 신경 쓰지 말고 종목에 관심 갖자라고 하셨는데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 그리고 특별히 연기금이 닿는 종목을 잘 보자라는 팁 주셨습니다. 한편 정태근 팀장님은요, 전일 코스닥의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고점에서 조금 사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표명하셨었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자라보고 놀라지 말자라면서 유럽 사태를 자라에 비유해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민 PB팀장님께서는 수급 얘기도 들려주시면서 유로화 체크해보고 코스닥의 수급도 잘 봐야 될 텐데 무엇보다 종목 고르게 신경 써야 된다라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1분기 아니라 2분기 실적 전망치까지도 좋아지는 종목이면 금상첨화겠다라는 조언을 주신 바 있습니다. 네, 전문가는 전문가의 같은 의견에 얼마나 나도 동의해라고 공감도를 표할까요? 오늘 공감도 체크해볼 전문가는요. 동부증권 목동지점에 계시는 박성일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사태 얘기를 오늘까지 하고 있는데 총 5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비슷하다 하는 의견이 있으셨나요? 예, 오늘은 특이하게 이제 저랑 의견이 공감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요. 예,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코스피 시장 얘기를 하신 분께서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럽계 자금 이탈이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분기 또는 2분기 실적 관련된 주식들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현재는 실적보다는 정부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에 따른 모멘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닥 시장 자체에서 현재 실적보다는 모멘텀을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개인 수급보다도 아직까지는 기관과 외국인, 미국계 중심을 한 수급들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수급에 개인보다도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는 저는 공감되는 이슈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현재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분석보다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에 저도 하나 공감도를 좀 표하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만의 전략을 좀 챙겨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는 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계 자금 중심으로 해서 12개월 동안 누적 순매수가 3.4조 정도 들어왔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2.5조 정도가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환율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수 반등의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금 시장은 싸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우리 시장 수익성으로 봤을 때 일본의 절반 그리고 자산 가치로 봤을 때 미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디커플링 해도 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 업종이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PR 측면에서 봤을 때 20대, 30대 비슷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섹터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도 외국인도 그리고 개인도 이쪽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신고가 종목들이 조정받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장성이 아주 큰 바이오 테마, 제약주 가운데 하나 골라오셨다고 들었는데 역시 신고가 종목입니까? 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제가 이연작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매도와 함께 유전자 체러제 VM202 개발에 따른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VM202가 현재 미국에서 임상 2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3상 이후 18이 된다고 하면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인 주력 제품이 고령화에 따른 호조로 업종 대비해서 현저한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바이오나 제약 업종에 비해서 영업이익 200억 매우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밸류는 15배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는 저평가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제약에 관련된 헬스케어 펀드들이 많이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에 설정이 되었던 동부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작았는데요. 최근에는 삼성,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규모가 큰 펀드들이 설정이 되면서 기관 수급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목표 주가는 과감하게 3만 원 정도 제가 높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은 19,000원 그리고 매수는 2만 원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만 원이면 지금 이제 신고가로 2만 원 정도인데 기간은 어느 정도인데 중기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추경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그 해에 주가가 빠진 확률은 한 번도 없죠. 01년도, 03년도, 09년도 모두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저는 3만 원을 찍을 거다라고 보면서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도 이연제약 주가 3만 원을 기대한다라시는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목동지점에 계시는 박성일 연구원과 전략과 종목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면 이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담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포트를 힐링시켜주실 KIC 투자자문 김성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 김성원 이사님께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실 거고 또 이제 포트에 오늘 첫 종목 이렇게 담아주실 건데 앞으로 내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목표 혹은 어떤 이사님만의 스타일이 있으면 투자 스타일도 알려주시죠. 네, 김성원의 힐링 포트는 먼저 저평가 가치주 위주로 제가 포트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PER이 30배 이상, PBR이 5배 이상인 종목은 제외를 하겠고요. 일단 저평가이니만큼 PER과 PBR이 낮은 종목 위주로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가 되면은 제가 기업을 직접 탐방해서 숨은 보석 같은 종목들도 포착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기적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편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손절 라인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업할 수도 있겠지만 손절 라인은 될 수 있는 한 철저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제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2종목에서 4종목 정도, 대형주 절반, 중소형주 절반 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는 농사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봄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가꾸게 되면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 2가지 정도 주의하실 점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좋은 씨앗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오늘 심고 내일 바로 이렇게 거두려고 하는 그런 걸 좀 버리셔야 되겠다. 심지어 그날 심고 그날 거두려고 하는. 예. 예, 대본대로 갈게요. 예. 거기서 끝이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주식은 농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너무 막 빨리 열매를 보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말 그대로 우리 김성원 이사님하고 잘 어울리는 힐링 포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목표 수익률은 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꾸려가면 요 정도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그냥 첫 시간이니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한 달 정도 해서 리뷰를 갖는 시간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번 가져보고자 하거든요. 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장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익률을 제시하기보다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트를 짜 가겠고요. 가치주를 제가 주로 권유를 드리고 포트에 삽입을 할 거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꾸준히 수익이 누적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분명히 하고 이제 포트의 첫 종목 얘기를 공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중기 얘기가 달라가지고요. 우리 개인 분들은 또 중기하면은 한 달 정도면 또 중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혹시나 의사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을까 봐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중기라는 표현은 중기 포트 관점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 달 이내는 좀 단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중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손절을 해야 되거나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성원 이사님과 함께하는 힐링 포트 오늘 첫 종목부터 공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2종목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먼저 첫 종목은요? 네, 첫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3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스크린 골프의 대표 종목이죠. 국내에서 골프 시뮬레이터를 주려고 하는 업체인데 국내 시장은 약 20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함께 이용 고객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80% 이상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기업 대상 기업 설명회에서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좀 적어서 기관 투자가가 투자하기 좀 적합하지 않았는데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한 점은 호재가 되겠습니다. 2012년 매출이 전년 대비
32%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프용품 유통과 또 골프존 카운티 같은 골프장 운영 신사업도 성장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 되겠습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2010년도에는 1,843억 원에서 작년 매출액은 2,763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신영증권에서 내놓은 전망치에 의하면 올해 매출액은 22.2%, 영업이익은 13.7%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골프존의 매수 가격은 6만 원에서 6만 1,000원대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7만 2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5만 8천 원 제시하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네. 지금 현재 일봉상 5일선, 21선, 61선이 다 모여있는 구간에 있는 네. 것을 아실 수 있겠고 현재 가격 6만 1,300원인데요. 6만 1,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다시 재발산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전에 7만 5천원, 4천원, 5천원 정도가 전고점이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낮은 7만 2천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평선도 수렴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크린 골프 하면은 거의 다 이제 골프존이 뭐 반독점식으로 지금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데 골프 용품 또 골프존 카운티라는 골프장까지 운영을 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무증 얘기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골프존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 개인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한마디 요약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골프존에 관해서 이것만 골프존 기억하자라는 어떤. 네, 수급만 좋으면 6만 원 정도는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현재 수급은 어떤지 간략하게 골프존 수급도 한번 볼까요? 아까 차트만 좀 봤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기관 매수하고 외국인 매수가 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번갈아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동시에 매수가 진행된다면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6만 원 이하에 사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은 6만 1,000원 부근에서도 충분히 매수에 봄직하다. 골프존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중이 전체 포트에서 이제 첫 종목인데 몇 퍼센트 정도를 싣게 되고 기간은 어느 정도? 네, 10% 정도 편입을 하겠고요. 네. 기간은 3개월 정도 보고 편입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프존 설명 들어봤고요. 10% 정도 이제 주식 골프존을 편입을 시켰고 나머지 이제 현금 90%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한 종목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6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국내 밀폐용기 대표 업체입니다. 제 아내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98년도에 업계 최초 사면 결착 방식의 락 타입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킨 제품입니다. 기존의 그 밀폐용기 대표 기업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가구나 홈스타일, 욕실용품 등 종합 생활용품 전문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역시 매수 상위 종목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네. 영업이익에서 중국 비중이 7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중국 내수 성장주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좀 주춤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매수 기회가 되겠고요. 작년 10월 저점 2만 원이 거의 진바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면은 작년에 5,08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네. FM 가이드에 따르면은 올 예상 매출액은 5,799억으로 14%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32% 정도 네. 상승이 예상되면서 실적이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중국 쪽에 영유아 전문 브랜드도 뭐 낸다, 뭐 이런 뉴스도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요. 자, 락앤락 기술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작년에 2만 원부터 점차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겠고요. 보시면 2만 5천 원대부터 2만 7천 원 사이에서 외국인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매수 가격도 좀 제가 넓게 제시를 했는데요. 2만 5천 원대에서 2만 7천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 가격은 매물벽이 좀 3만 5천 원 수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원 수준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2만 3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 27,550원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6개월로 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25,000원과 27,000원 정도 사이에서 담았으면 좋겠다는 락앤락 설명이었습니다. 자, 역시 락앤락은 그런 비중이 네, 마찬가지 10%. 예. 근데 이제 앞서 얘기하셨던 그 골프존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는 얘기고 역시 락앤락은 투자 포인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네, 중국 양회에서 내수 성장 기존을 재확인한 만큼 시진핑 시대 중국 내수 성장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야겠지만 그래도 너무 아쉽습니다. 김성은 이사님과 처음으로 함께 가졌던 첫 힐링포트 타이밍이었었는데 내가 이제 이 종목은 포트는 지금은 안 넣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 보여서 적정 가격대가 오면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종목이 있으면 뭐 간단하게 소개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포트 예비 후보군으로 LG전자가 옵티머스 G 출시 이후에 스마트폰 부분에서 부진을 탈출 중이기 때문에 77,000원 부근에서 한 지금보다 좀 눌리면 10% 정도 매수 계획이 있겠고요. CJ ENM 같은 경우는 33,000원 정도 미디어 엔터 대표주기 때문에 10% 정도 눌렸을 때 한 10% 매수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망에서 조금 착오가 있긴 했었는데 LG전자는 77,000원 정도, CJ ENM은 33,000원대 정도 오면 포트 편입도 한번 생각해 보실 거라고 합니다. 포트 편입군은 아니었고 예비 후보군으로 LG전자, CJ ENM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된 김성은 이사님의 힐링포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기억에 남기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골프존은 수급만 괜찮다면 6만 원 이하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현재가 매수 6만 1,000원 정도도 괜찮다고 하셨고 락앤락은 시진핑 시대 중국 내수 수혜주라시면서 역시 가격대도 잡아주셨습니다. 가격대 한번 볼까요? 포트 비중도 한 10% 정도로 각각 이제 실려 있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힐링포트 첫 시간 골프존 10%, 락앤락 10%, 골프존은 한 3개월 호흡으로 보시고요. 락앤락은 6개월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마 김성은 이사님의 앞으로 포트에 들어갈 종목은 모두 중기 종목이 될 거고요. 저평가 가치주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골프존의 매수가, 목표가 참고해 주시고 락앤락 역시 매수가가 아주 넉넉한 밴드로 제시가 돼 있죠. 목표가도 35,000원, 손절가도 원칙 꼭 지키겠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메모해 두시고 매매해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장 열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조금은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데 출발 분위기 어떤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들어가서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장 지금 소폭이지만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300선에서의 지지는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시장에서의 지금 매수 물량들이 꾸준히 늘어나지 못하면서 부담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47% 하락한 2,315.8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금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간망세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거시경제학회에서는 중국의 경제 상승이 이제 4분기에 큰 폭의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1분기에 경제 회복률이 높지 않아도 최고 8%에 달하고 2분기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부동산 긴축 기조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4분기 이후에는 이런 흐름세가 좀 진정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국토자원부에서는 2013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분한 공급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러한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 및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질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큰 호재로 작용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망 심리는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1월부터 2월까지의 국유기업들의 이익은 9.7%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국유기업 및 금융주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금융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러한 흐름세가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OECD에서는 중국의 2013년도 경제 성장률을 8.5%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성장이 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인플레이션과 수출 수요가 단기적으로 가장 큰 위험이지만 이러한 리스크는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시장에서 하락을 할 만한 뚜렷한 악재도 없는 상황이지만 상승을 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 또한 없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해 종합은 2300선 내외에서의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랑 비슷하네요.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조금 않는 중국장의 보합권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개장하기 이전에 시초가의 이 종목 한번 공략해 보자고 강정원 부장님으로부터 전해드린 종목이 한 가지 있죠. 현재 움직임이 어떤지 또 어떤 이유로 추천을 해주셨었는지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제이콘 텐트리였는데요. 네,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요. 사실 영화 산업의 어떤 성장성, 그래서 멀티미디어 이 플렉스 산업에 대한 성장세를 좀 많이 보셨었습니다. 종합 미디어 기업이기도 한데 드라마 사업 부문에 대한 성장성도 역시 멀티플렉스 사업 영화 쪽하고 같이 보셨었고요. 올해 매출액이 한 13%, 영업이익도 21% 정도 상승을 예상하셨었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라도 제이콘텐트리는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역시 시초가 공략주였기 때문에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봤었는데요. 오늘 의외로 좀 움직임은 조용합니다. 시초가에 들어갔었는데 5,000원 이상 가지 못하고 1.5%까지만 올랐다가 분봉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5,000원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 다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손절 라인인 4,450원 여기까지는 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5,250원, 5,300원 이 이상 신고가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이콘텐트리 오늘 시초가 공략주 AS까지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이상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무리 짓고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